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6개월 만에 이제 카메라를 켜서 드디어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2025년 벌써 5월이 됐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군항부터 이제 병원에 가게 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10월 말인가 제가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실제로도 일을 그때 시작했었고 프레스 쪽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레스 쪽 일을 하고, 하고 있던 장비 하나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장비가 끝이 안 나가지고, 계속 무한 연장을 계속 해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이제 끊어놓고,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일하는 도중에 무슨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오른쪽 엉덩이 그 위쪽 골반 부분이죠. 거기에 어떤 종양 같은 게 있었거든요. 종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혹 같은 게 만져졌었어요. 뭔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만져보니까, 밖에서 느껴지는 게 한 8cm? 막 이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빨리 떼야겠다. 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그냥 계속 일할까 말까 뭐 고민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또 하게 됐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계속 혹이 커지니까 어느 순간 이 엉덩이 뒤쪽으로 저도 몰랐는데 근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걸을 때 이 앞뒤로 움직일 때 이 오른쪽 다리 이 뒷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옆부분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그 근육들이 한 번씩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짓누르면서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서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심하지 않았는데 애초에 그 상황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걸 짓누르기 시작하는 걸 느꼈던 게 밖에서 봤을 때 점점 커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더 이상 놔뒀다가는 나중에 이제 불구되겠다. 나중에 이제 막 신경을 짓눌러가지고 큰일 나겠구나. 라고 딱 느껴서 일을 이제 중단하고 1월까지만 딱 하는 거 마무리하고 이제 저 2월부터는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진짜로 병원을 바로 갔어요. 큰 병원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바로 가가지고 외과쌤한테 바로 가니까 외과 선생님께서 딱 바로 보시더니 그 예약도 뭐 3일 만인가 바로 돼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바로 갔거든요. 근데 외과쌤이 보시더니 이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놔두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럼 빨리 수술 일자를 잡고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의사쌤이 당장 하자고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원래 전에 진료도 받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 정도로 말하지 않으셨었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너무 성장 속도가 빨라서 바로 떼야 돼. 라고 하셔서 내일 당장 입원하세요. 그냥 입원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당장이요? 이래가지고 진짜로 당장 들어오라고 해서 그 길로 진료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간호사한테 가서 뭐 들으면 된다 설명을 이래서 가니까 간호사도 당황했어요. 내일 입원해서 바로 수술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바로 진짜 준비하셔야 된다면서 막 입원 관련된 원래 뭐 설명을 해주시는 게 있던데 그걸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당장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 이래가지고 정말 거짓말처럼 진료 뭐 2일인가 3일 만에 바로 들어갔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원래는 전신 마취로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마취과 선생님이랑 그 외과쌤이랑 분야가 다르시니까 이제 마취과 선생님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하반신만 할 수도 있고 뭐 전신 다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외과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술하러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마취쌤이 피 뽑고 뭐 이런 거 다 확인 다 하시고 데이터 다 보시고 하시고 위치랑 이런 걸 보니까 전신 마취보다는 그냥 하반신만 마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하반신 마취하는 걸로 해서 이제 다 서류 다 작성하고
이제 했는데, 막상 이제 수술 이제 하려고, 이제 거의 다 벗잖아요. 그, 수술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이제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뭐, 피도 뽑고, 뭐, 다 확인하고, 심전도 체크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체크해가지고 준비를 다 완료하고 누워있는데, 이제 망치과 쌤이, 이제 실제 수술실에 다 들어가서 누웠는데, 망치과 쌤이 이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데이터를 막, 엄청 빨리 휘릭휘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막 안 좋아져. 그래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막, 화내지듯이, 저한테, 환자분, 혹시 본인이 환자인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환자요? 왜 여기 수술하러 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자기 스스로가 환자인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요, 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무슨 소리 하시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지금 엄청 고혈압이에요. 환자분 지금 엄청 고혈당 상태예요. 그래서, 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니, 지금 수치가 250이 넘었다고. 300이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예? 환자분 알고 있었어요, 당뇨인 거. 이래가지고. 아니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방금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확실한 거죠? 이러더니, 이제 마취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취를 해주시고, 이제 누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과쌤이 오시잖아요? 근데 외과쌤이 또 안 오시고, 내과쌤이 오셨어, 먼저. 내과 이제 당뇨 이야기를 들으셨던 내과 선생님께서 내분비외과 이제 내과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환자분 본인이 지금 당뇨인 거 알고 계세요? 이걸 먼저 물어보니까 당뇨라는 병 자체가 합병증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수술이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내과쌤이 먼저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과쌤이 환자분 지금 본인이 지금 당뇨인 거 알고 계셨냐? 아, 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당뇨를 치료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걸 동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수술실에 마취해서 누워 있는데 내과쌤이 오셔서 지금 환자분 투약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냐고 지금 막 진짜 급박하게 진료가 돌아오고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 세 분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 내과쌤이 오셔서 이제 동의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이제 동의를 받으시고 이제 약 투약 할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 투약 받고 이제 외과쌤이 이제 오셨어요. 나는 이제 내 다리에 이미 감각 없잖아요. 누워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외과쌤이 드디어 오신 거야. 이제 수술하러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외과쌤 오셔가지고 환자분 혹시 당뇨인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 저도 방금 알았다고. 진짜로 방금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수술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과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과 수술을 진행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원래는 밖에서 봤을 때는 8cm였어요. 그러니까 8cm, 9c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한 요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길이가 있으니까 꽤 많이 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이 짤 수도 있어요. 위험할 경우에는 좀 수술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 지금 다리,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한 번씩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질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 수술해야지 라고 이제 각오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12월인가? 그때쯤에 1월쯤인가 보다. 그때쯤에 그 화장실에 평소에는 제가 샤워를 하면 그 안에 쪽문 창문이 있는데 화장실에 그거를 열어놓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실제로 닫아놓고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보니까 닫혀 있으니까 저걸 열고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열렸다 닫혔던 그냥 나가가지고 옷 입고 그냥 뭐 이따가 나중에 들어갔을 때 저 열려 있었네? 닫혀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거 빨리 닫아야겠다. 열어야겠다. 습기가 있으니까 열어야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화장실에 그 바닥에 지금 물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샤워했으니까.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신고 가서 다 열었으면 될 거를 이상하게 방금 다 닦아가지고 신고 가기가 싫었는지 이게 오른쪽 다리로 요렇게 깽깽이로 요렇게 가서 문을 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깽깽이로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조금 미끄러졌는데 하필 그때 힘이 안 들어가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그 주저앉아서 미끄러지면서 탁 그 허리랑 엉덩이와 허리 그 골반이 그 다행히 바닥이 아니라 나무 있는데 나무 그 제 화장실에 그 나무로 된 장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팍 자빠졌는데 완전 절포덕하면서 콱 소리 나면서 그냥 팍 떨어졌는데 허리가 졸라 아픈 거예요. 허리를 다친 거죠 한마디로. 그래 허리가 졸라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허리 때문에. 큰일 났다. 허리 삐끗했구나. 큰일 났다. 머리도 박아가지고 아파 죽겠고 팔도 급하게 짚는다고 팔도 막 아파가지고 하면서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겨우겨우 기어 나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막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택시 타고 막 택시 아저씨한테 막 문 좀 닫아달라 해가지고 겨우겨우 병원을 가가지고 주사 맞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있는 뒤로 무조건 떼야겠다고 각오를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절개를 했는데 의사쌤이 그 작업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길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그냥 무조건 멍 때리길 때니까 긴지 짧은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길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정도로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뭔가 뭔가 찢어내고 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깁는 소리 같은 걸로 바뀌더라고. 조용해지더라고 점점.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쌤이 이제 작업을 끝내시고 수술 이제 끝내시고 이제 갑자기 제 앞으로 이렇게 쫄래쫄래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봤더니 환자분 이거 보세요. 이거 8cm가 아니네 이러면서 보여주시는데 하얀 색깔 종양이 야구공만한 게 12cm가 넘었대요. 그래서 이따만한 걸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통에 무슨 은색깔 쟁반 같은 거에 이따만한 게 있는데 이게 내 몸에서 나왔다고?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만한 걸 보여주시면서 환자분 이만한 게 나왔어요. 웃으면서 약간 외과쌤도 약간 자랑스럽게 환자분 이거 보세요. 이만한 게 나왔다니까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네 이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수술은 다 잘 끝났으니까 이제 걱정 없을 것 같다면서 나중에 이제 마취 풀리고 다시 한번 이제 입원하면 이제 다시 진찰할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다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수술은 잘 됐구나 다행이다 이래서 이제 끝났죠. 다행히 이제 끝났죠. 실제로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후유증이 없답니다. 아마 후유증이 거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거의 없고 재발도 없을 거고 후유증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다행히 이게 지방종이랑 표피낭종이랑 그 둘 중에 왔다 갔다 조금 했었는데 그때 초음파 좀 찍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애매해가지고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 확실하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표피낭종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아마 재발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마무리됐구나. 이제 정리가 됐구나라고 이제 알았고 나중에 외과쌤이 또 그런 얘기는 해주셨거든요. 혹시나 몸에 이렇게 동그랗게 또 비슷한 게 생기면 왜냐면 표피낭종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빨리 째가지고 짜버리면 끝나는 뭐 그런 것들이라서 몸 어딘가에서 뭔가 그런 게 또 생길 수 있대. 한 번 생긴 사람은 또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느껴지면 그냥 바로 오시라고. 그러면은 진짜 간단하게 끝난다. 그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만 알고 3일 정도 입원했거든요. 거기서 첫날 수술하는 날 하루, 둘째 날, 이제 셋째 날에 이제 퇴원했거든요. 점심때. 그때도 좀 웃기긴 했어요.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외과로 입원했잖아요. 근데 외과로 입원을 했는데 당뇨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마취과 쌤은 이제 끝났고 이제 안과 쌤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내분비외과 이제 당뇨 담당의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이제 입원하고 있으니까 둘째 날이죠. 첫날에는 이제 저녁 돼가지고 벌써 진료가 끝났고 이제 둘째 날이 이제 실제 입원 날인데 이제 첫째 날부터 뭐 입원한 거지만 그래서
둘째 날에 이제 아침에 되니까 이제 외과쌤이 오셨어요. 그래서 환자분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예, 고통도 많이 없고 의외로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무통 그 주사를 주셨는데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았거든요. 의외로 이게 피부 표면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잘 돼서 수술이 막 엄청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이게 지방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 정도면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며칠 있다가 이제 퇴원하세요. 이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어차피 오후도 한번 오시고 내일도 아침에 한번 더 올 거라고. 그때 바로바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있는데 외과쌤이 또 진료하고 가시고 이제 내과쌤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과쌤 오셔가지고 환자분 뭐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막 설명도 해주시고 진료를 한번 받으셔야 된다고 내려오셔서 받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진료도 받고 뭐 피도 뽑고 그 혈당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갔어요. 간호사도 같이 오셔서 막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혈당 측정하시는 분들이 식전 식후 그 계속 찍거든요.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니까 기상하고 아침 점심 저녁 두 번씩 하면서 7번 찍어요. 그래 무진장 찍어대요. 그래가지고 피를 막 이쪽 손가락 막 발가락 다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네 마음대로 찍으세요. 이러면서 손 막 그냥 줘요. 그냥 양손을 막 주고 그냥 알아서 찍으라고 막 그러거든요. 따끔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주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안과 쌤이 오셔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쌤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안과 쌤은 또 뭐야 이래가지고 안과는 또 내려갔어요. 둘째 날에 안과를 또 진료를 해야 된다 해서 갔거든요. 오전에 가니까 안과 진료 가면 정밀 검사하면 7개인가 항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7개인가를 다 찍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당뇨랑 이 관련이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당뇨가 걸리면 그 혈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합병증이잖아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안구 안에 있는 이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눈 이제 실명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게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홍채에 그 수축 안 되고 이완되게 해가지고 이완되게 하는 약품을 넣어서 그냥 아예 벌어지게 만들어요. 눈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 6개인가를 대가지고 그 측정을 해요. 혈관 사진 찍고 막 다 하거든요. 그걸 다 해가지고 내 눈이 멀쩡한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 검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과 쌤이 직접 하는 거 있어요. 아예 눈 딱 그 현미경 같은 거 대가지고 직접 오늘 보시거든요. 안을. 그래서 그걸 막 보시더니 환자분 수치 높은 거에 비해서는 엄청 깨끗하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다행이다. 내 안구에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해서 이제 깔끔하게 안과 쪽은 또 정리해서 올라오고 이제 내과 쌤이랑 외과 쌤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오셔서 확인하고 가시고 측정도 하시고 막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웃겼던 이야기가 내 대각선에 있었던 분이 그 심장이 두근거려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원래 그 진료를 받고 계신 분인데 심장이 같이 빨리 뛰어서 빨리 이제 입원을 하셨던 거야. 근데 그분이 저 3일인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의사쌤 심장내과인지 심장의학과인지 그분 선생님께서 한 번도 안 오셨어. 뭐 바쁘셨겠죠. 그래가지고 진료 예약이 너무 많아서 못 오셨겠죠. 근데 한 번도 안 오셨어 진짜. 그래가지고 그분은 답답하신 거야. 아마 사업하시는 분인 것 같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바쁘다. 서류 처리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나 진료를 안 볼 거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그분이 세 번째 저 이제 퇴원하는 날 돼서 그분이 빡쳐서 하셨던 말이 아니 저기 대각선에 있는 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의사가 와가지고 3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나는 왜 한 명도 안 오냐고.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막 저는 약간 그거였던 거죠. 갑자기 외과만 하러 왔는데 내과에서 큰일이 생겨서 안과까지 겹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요주의 인물이었던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과쌤부터 외과쌤 막 다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안과쌤까지 막 다 와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냥 우연의 일치가 겹쳐버리는 바람에 생긴 일이죠.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과 수술은
깨끗하게 잘 끝났고, 오히려 이제 12cm짜리 흉터만 생기고, 이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뭐 처음에는 약간 흉터가 좀 우그러진 듯이 생겨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평생 가는 흉터인데, 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게 지방층이라 그런가? 이게 점점 우그러지는 게 펴지더라고요. 피부층도 그렇고 점점 펴져서, 그냥 딱 일직선이 됐어요. 그래, 인체의 신비를 한번 보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당뇨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외과 수술만 마무리되면 사실 바로 다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조금 쉬거나 이래서 그냥 휴식이 완료되면 바로 이제 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2월 둘째 주였나? 뭐 그때 수술을 하고 그 회복하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그 통원하고 그 2주 정도 더 아무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주 통원에 2주에 3주였구나. 딱 그렇게 재활까지 해서 한 달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2월 끝나고 한 3월 중순쯤 되면 다 털고 이제 일어나겠구나 라고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외과쌤이랑 얘기했었던 일정이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 그 정도 쉬는 거는 문제 없지 뭐 쭉 쉬어도 뭐 큰 문제 없지 뭐 이 생각하면서 완전히 추스르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제 당뇨가 찾아왔던 거죠. 사실 외과는 깨끗하게 잘 끝나가지고 수술도 잘 끝났고 그 소독하는 것도 제가 잘 배워가지고 매일매일 소독하고 이래서 아무는 것도 금방 아물었어요. 생각보다 더 빨리 아물어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 재활이 어차피 걷는 거거든요. 계속 걸어 다니기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꾸준히 걸으면 돼요. 그럼 점점 이제 아까 막 말했던 그 인치의 신비를 느낄 수 있어요. 그 피부랑 지방층이 점점점 펴지면서 점점점 돌아오고 그 짓눌려 있었던 근육 있죠. 그게 이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그 오른쪽 다리에 있었던 그 위험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싹 없거든요. 깨끗하게. 이제 그게 한 달 정도 걸리겠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당뇨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게 상황이 반전된 거죠. 쉽게 끝나지 않게 됐었어요. 그때 당뇨가 딱 터지면서 일단은 2형 당뇨라고 해서 1형 당뇨는 선천적인 겁니다. 그거는 날 때부터 이미 끝나요. 그냥 상황이 끝. 근데 2형 당뇨는 이제 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뭔가 내가 먹는 식습관이 안 좋아서 내 생활과 먹는 식습관이 안 좋아서 병에 걸린 겁니다. 당뇨가 온 거죠. 당뇨가 왔다는 뜻은 췌장이 이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양이 줄어들거나 인슐린이 먹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측정했을 때는 인슐린은 분비는 되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25%까지 줄어들었고 일반인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90 몇 킬로였거든요. 90 몇 킬로 이제 비만이니까 그 2단계 비만 뭐 비만이라서 아마 인슐린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슐린 양도 줄어들었는데 몸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몸이다 보니까 이제 혈당이 미친듯이 찌르기 시작했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외과 수술이 1,000원이었던 게 지금도 참 1,000원이다 생각하는 게 딱 당뇨에 들어가는 시기였던 거야. 그때가 췌장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기 직전에 정말 거짓말처럼 딱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진짜 1,000원인 거죠. 아마 이거 모르고 몇 개월 지났으면 걷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진짜 내과쌤도 막 그 이야기 조금 하시던데 아마 췌장 기능 0까지 떨어졌으면 진짜 그때부터 췌장이 고장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이 외과 수술 덕분에 우연히라도 좀 제대로 타이밍을 잡았구나. 정말 1,000원이다. 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운이 좋아서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당뇨 이제 내과쌤이 이제 인슐린 꽂는 법 알려주시고 주사기 매일매일 꽂거든요. 꽂는 법 알려주시고
이제 식단 해야 되는 거, 운동도 해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의사쌤들은 이제 저 같은 환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막 한 수백 명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시간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환자분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 밖에 있으면 그 간호사 쌤 같은 분이 있거든요. 간호사 쌤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호사 쌤인 것 같았어요. 그 센터 같은 걸 운영하는 그 공간이 또 있어요. 그 관리하는 센터인 거죠. 그래서 거길 가니까 거길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주사 맞아야 되니까 내 스스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해서 거기 가니까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혈당 치수가 공복 혈당이 있고 뭐 식후 혈당 따로 있고 매일 뭐 언제 찍어야 되고 인슐린 언제 맞아야 되고 뭐 얼마만큼 맞아야 되고 어떻게 맞는지 연습도 해보고 막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두 달, 첫 두 달은 지금 당장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인슐린도 꽂아야 되고 그 공복 혈당 찍어야 되고 식후 3번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꾸준히 먹어야 장기에 부담이 없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제, 이 당뇨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 공부를 좀 해보니, 무조건 살을 빼야 되는 병이에요. 이거 주사 맞는다고 되는 병이 아닙니다. 약 먹고 주사 맞는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약이랑 주사는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의 선인 거지 회복시키지 않아요. 제가 딱 그 공부를 해보니 딱 그게 맞는 말이에요. 상황을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상인 것 같아지는 것 뿐이에요. 딱 그 정도 선.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려면 무조건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살을 빼야 되는구나. 식단을 하고 살을 무조건 빼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공복 혈당을 찍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혈당을 찍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운동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살을 빼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95kg가 넘었을 거예요. 그때 그 덩어리를 떼니까, 종양 덩어리를 떼니까 3kg 넘게 빠졌거든요? 그게 3kg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서 90몇 킬로잖아요. 그때부터 살을 빼가지고 지금 80kg입니다. 지금 한 10몇 킬로 뺐어요. 한 15kg 넘게 뺀 거죠. 그래가지고 살을 쭉쭉 빼서 지금 80kg까지 오니까 이제야 정상이 된 겁니다. 이제야 정상이 됐어요. 살을 빼야 돼요. 무조건. 식단하고 살을 빼면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4월 16일이었나? 그때 그 피 한 번 더 찍고 정밀하게 피 한 번 찍고 그 하지정맥 경직도 검사하고 동맥 초음파 찍고 그 인바디 찍어보고 했었어요. 정밀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한번 찍었어요. 이제 2개월 동안 살 미친 듯이 빼고 식단 미친 듯이 하고 이제 주사는 조심해서 맞고 맞다 안 맞다 했어요. 그 상황 보면서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혈당 쇼크가 오거든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상황 보면서 잘 맞춰서 하니까 의사선생님께서 이제 내과 의사선생님 2개월 뒤 만에 이제 만났거든요. 4월 이제 12월 며칠 날 이제 그 수술이 있었으니까 이제 4월 16일 뭐 그때쯤에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돼서 이제 만나니까 의사쌤한테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뭐 식단 먹었던 것들 메모한 거하고 혈당 찍었던 것들 표하고 다 드리고 이제 운동도 시작했고 뭐 설명을 다 드렸어요. 뭐 살도 빼고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혈당이 어떤 병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러면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어차피 의사쌤은 데이터 보시잖아요. 내가 적어갔던 것보다 오늘 찍어본 거 하지정맥 초음파하고 하지정맥 경화도하고 동맥 초음파랑 다 찍어보셨어. 그걸 찍어봤던 부분을 이제 그 데이터 찍은 사진하고 다 보시더니 동맥에 있는 부분에는 조그마한 혈전이 있대요. 조그마한 혈전이 있는데 그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제일 최악의 부분이래요. 거기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래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부분에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시는데
조그만하게 있대요. 조그만하대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 나이에. 제가 이제 88년생에 38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나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수준이라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하지정맥 경화도도 전혀 문제 없었고,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80kg까지 뺐으니까 진짜로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그, 그 있어요. 그 혈당 말고 그 적혈구에 있는 수치 있거든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수치가 있는데 그게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 수치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앞으로 3개월만 더 지켜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약 같은 것도 이제 주사는 없어졌어요. 주사는 이제 없어지고 그 인슐린 주사는 맞다 안 맞다 하니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대로 계속 운동하시고 약을 최하 수준으로 낮췄어요. 약 없어도 되는 수준으로 최하수로 낮추고 식단 계속 하시고 운동 계속 하셔서 3개월만 유지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 적혈구에 있는 당 수치가 이제 확 떨어져서 정상 수치까지 내려오면 문제 없을 것 같다. 지금 인슐린 분비 수치도 일반인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췌장 기능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정상까지 왔구나. 겨우겨우 왔구나. 이면서 제가 이제 혈당 찍는 거 원래 그 소모성 진단서라고 해서 그 무슨 종이 한 장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혈당 관련된 제품들을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왜냐면은 주사도 없고 이제 약만 먹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제품이 필요가 없어서 안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3만 원인가 더 내가지고 100일 치분 그 혈당 찍어보는 장비 있거든요. 그 검사지 있는데 그 검사지가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그래서 아직 내 스스로 아직 못 믿겠다 해서 나 매일 찍어봐야지 해서 가져와서 테스트 해보고 있거든요. 먹는 거 하고 운동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하면서 있는데 이제야 좀 정상 돌아왔구나. 내가 이제 정상 돌아왔구나를 조금 느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정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제 당 많이 든 걸 못 먹는 몸이 된 거죠. 지금 80kg인데 70kg까지 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기보다는 그 정도가 돼야 이제 뭔가를 먹더라도 일반인들처럼 문제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늦게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뭔가 밤새거나 늦게까지 일하거나 뭔가 장기로 어디 간다거나 뭐 이런 걸 하기가 많이 힘들겠구나. 정상 되기 전까지는 이라는 게 현재 상태가 돼버렸고, 물론 뭐 일하려고 해서 뭐 며칠씩 뭐 달씩 갈 수도 있죠. 왜냐면 가서 운동하면 되잖아요. 진짜로 가서 그냥 운동하면 되잖아요. 먹는 거야 제가 입에 안 넣으면 되고, 뭐 국밥 먹으러 가서 밥 3분의 1 먹죠 뭐 안 먹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당뇨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했구나. 극복할 방향도 알고 있고 극복하고 있구나. 극복하는 이유와 이제 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이대로 가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5월 12일 날 이 복귀 영상을 그때 찍으려고 했었어요. 5월 12일 날 저번 주 월요일이죠. 원래 5월 10일 날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4월에 있었던 검사도 문제 없었고 이제 내 스스로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제 복귀해서 무언가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뭔가 이제 이 짐 같은 거를 좀 덜어내니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야 나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걸 극복해냈구나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극복을 했구나 해가지고 뭔가 자축의 의미로 약간 노래 부르는 바죠. 거기 가서 맥주 먹으면서 막 노래를 좀 불렀어요. 신나서. 오랜만에 좀 불렀는데 이 얼마 안 불렀는데 노래보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목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1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일 날 몸이 나가서 11일 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12일 날 큰일 났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이제 5월 19일인 오늘 이제 복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이제 근황 이야기하고 복귀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됐네요. 이제 뭐 자주자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뭘 할까 뭐 했었는데 전에 제가 6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에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하겠다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냥 다 할게요. 라고 해놓고 끝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대로 이제 좀 지멘스 이야기도 하고 그냥 지멘스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올리고 싶고 우리 뭐 오맥 페게멜 프로그램도 있었고 제가 그걸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걸 저만큼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오맥 페게멜 프로그램을 3년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 애들하고 그래서 꽤 전문가예요. 사실 그쪽으로. 그 다음에 그걸 하려다 보니 SCL도 저절로 공부가 돼서 SCL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HMI가 다 유니파이드로 바뀌었잖아요. V17 넘어오면서 이제 V18 넘어가면서 이제 무조건 강제로 이제 유니파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뭐 그래서 유니파이드 사실 그 영상도 찍고 싶고 사실 찍어야 될 건 많은데 참 제가 나쁜 놈이죠. 제가 안 찍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래 최소한 한 주나 두 주에 하나씩은 꼭 올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제가 또 할 얘기 있으면 제가 공지로 또 올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